음악을 소개하는 건희 음소거와 함께 하실 때는 세상의 모든 음을 잠시 꺼주셔도 좋습니다. 음소거 MC 지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유호입니다. 예. 오늘은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아요. 처음부터 굉장히 밝고 뭐 리허설 하는 내내 웃으시고 막 목도 푸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사실은 미녀를 좀 출연시켜 달라라는 각종 채널에서 저한테 압박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는 미녀 중에 가장 미녀가 누구인가? 세계적인 성악가, 한국이 배출한 탑 클래스 소프라노. 미국과 독일과 이태리, 한국을 오가면서 다양한 콘서트와 다양한 아트의 여행을 하고 계시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강님을 초대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환영합니다. 소개를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아, 몸둘 그런가요? 바를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컷하고 다시 찍은 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제가. 음소거 하여튼 오늘 스튜디오가 굉장히 화사한, 한방 눈처럼 화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개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안젤라님이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저요. 네. 저는 굉장히 클래식으로 음악을 시작했지만 대중들에게 가까이 더 가고 싶은 소프라노 안젤라 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아티스트죠. 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성악, 뭐 연세대학교 성악관가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대학원도 여기서 졸업을 학부 졸업을 하고요. 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뮌헨에서 최고위 과정을 나오고 이태리 밀라노로 가서 또 성악 과정을 수료를 하고 다시 독일로 가서 극장 활동을 했었어요. 오페라 극장에서. 극장 활동을 했다는 건 그 독일의 오페라 극장의 가수로 오페라 가수가 된 건가요? 네네네. 그게 흔한 케이스인가요? 뭐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좋은 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 쉽지는 않죠. 그 그러니까 길이. 얼핏 독일 사람들도 많을 텐데 네, 독일 사람들의 극장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디션을 같이 경쟁해서 보는데 네, 그렇죠. 동양인이 뽑히기는 쉽지 않다. 네,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외모적인 문제도 있고. 외모는 뭐 대시겠. 외모는 뭐. 근데 좀 어울리는 역할을 해야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그렇구나. 네, 그런 아, 점이 있죠. 오페라는 배우들이죠, 사실은. 네, 연기를 해야 되니까. 아, 굉장히 연기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또 그 배역도 소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동양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동양인뿐 아니라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많이 날씬하고 멋있고 예쁘고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요. 예전에는 성악가 이러면은 굉장히 덩치도 있고 좀 크신 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베르디가 흥행한 그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맨 초연을 했을 때는 흥행을 못했어요. 완전 망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덩치가 큰 여자가 아름다운 역할을 막 하면서 남자들도 다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몰입이 안 된다 거기에. 그래서 그 작품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역할을 한 사람이 이슈가 너무 크게 돼가지고 망한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라트라비아라고. 이런 케이스를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디 지방에 갔더니 춘향전을 하는데 춘향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 70대 할머니시더라고요. 명창이시래요. 근데 오 마이 갓. 몰입이 안 되는 거야. 네, 몰입.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시는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어. 그러니까 배우 역할을 하려면 좀 어울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왜소하잖아요, 네. 동양인으로서. 네. 근데 막 백작부인 역할 같은 거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아니 독일에서 활동을 할 때는 제가 진짜 문외한이라서 말씀드리는데 네. 독일어로 노래를 해야 되나요? 독일어 작품은 독일어로 하고 이태리 작품은 이태리어로. 아, 독일에서도 이태리 작품을 할 때는 그냥 이태리어로 부르고 네, 네. 한국에서 또 이태리 작품을 그냥 이태리어로 하듯이. 네, 네. 아, 예전에는 근데 개사해서 많이 했었어요. 한국어로. 그, 한국에서. 아, 언어 공부하기도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언어를
사실은 처음에 독일을 가기 싫었던 게 독일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냥 어렵죠. 생각해도 어려운데 네. 거기를 결국은 해야 되니까 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먼저 가라고 어. 저희 집에서. 그래서 그냥 질끈 감고 가서 먼저 배워놓으니까 이태리어나 다른 언어가 훨씬 쉽더라고요. 아, 그래 독일어하고 이태리어가 좀 연관성이 있나요? 다 연관성이 있어요.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연관성들이 있어요. 오. 러시아어는 좀 많이 다른데 유럽 언어들은 좀 같은. 근데 이게 그냥 독일어를 회화하나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음을 내면서 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뭐. 맞아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이태리어고, 아, 이태리어는 모든 게 아이오 모음으로 끝나거든요. 어. 마리오, 마리아 막 이렇게 브라보, 어. 브라바 이렇게. 근데 삐깐때 그쵸. 다 모음으로 끝나요, 거의. 근데 독일어는 막 크트푸트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니까 노래하기 굉장히 힘든 언어예요. 아 독일어가. 네네. 아이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박수 한번 주시죠. 나 이게 감사합니다. 노래만 언어로- 부르는 게 아니고 언어로 언어 공부도 해야 되고 막. 네. 저 진짜 좀- 3주 만에 예전에 작품을 아무랑도 연습을 못하고 저 혼자 딱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품에서 3주 동안 혼자 하는데 말도 엄청 빠르고 오케스트라 연습도 없고 상대방 역할들은 다 이미 해놓으신 상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 왔으니까. 그래서 저만 연습해서 가느라고 이 티키타카를 못 하잖아요, 연습을. 그래서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 스코어를 들고서 외우면서 옷이 이제 입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다리 하나 넣고 막 계속 저는 가사 이렇게 하면서 딱 덮고 바로 들어가서 노래하고 막 계속 그런 작품을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MC들 여기저기서 지금 컴플레인 빨리 웃고 계셔야지 웃으면서 들으시라고. 잘 웃으시는데. 가슴이 찡하네요. 예. 은서가 아니 워낙 에피소드도 깊고 말씀 잘하셔서 지금 제가 질문지에 질문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질문지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어쩌다 성악가를 꿈꾸게 되셨나요? 이게 너무 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어쩌다 꿈꿨냐 하면은 어릴 때 네.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끼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뭐 노래. 남희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많은 가수들의 춤을 보고 노래도 따라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목청이 커가지고 반에서 학급에서 혼자 시키고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노래 소질이 있구나 했고 또 노래를 하고 싶었지만 또 많은 환경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막 받쳐지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하도 이거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시켜주셨죠. 근데 이 오페라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된 건 제가 연기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그리고 예쁜 드레스를 입으면서 막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하려면 오페라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때 뮤지컬이라는 게 좀 흥행했고 뮤지컬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뮤지컬 배우로도 꿈을 꾸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고.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다, 성악을 전공하고 싶다 했을 때 부모님 표정은 어땠나요? 큰일이다. 이러셨겠죠. 은서가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된 시기는 아주 어렸을 때 남들이 자꾸 시키고 나가서 해봤더니 호응도 좋고. 네, 맞아요. 야 그렇게 해서 어떤 꿈을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효자야. 왜냐면 만약에 악기 한다 그랬으면 악기가 얼마짜린데. 은서가 근데 이제 성악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진 않지만 악기하고 다르게 모음이 악기잖아요. 엄청 저는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어렵다기보다 피곤한 것 같아요. 항상 몸 컨디션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지가 않은. 그 본인만의 그 목 관리 꿀팁이 있다면? 저는 보통 가습기 막 몇 개씩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고 목도리 가벼운 스카프 이런 거 하고 자면 감기도 빨리 낫고 목이 좀 촉촉한데 도움이 돼서 그런 거 좋아하고 또 항상 보온병에 물 가지고 다니고 따뜻한 물 자주 수시로 마셔요. 근데 그러니까 수분 공급을 그쵸. 많이 해주신단 말씀. 건조하지 않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컨디션 관리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악 쪽이니까 진짜 몸 건강 관리하고도 연결이 잘 되겠어요, 그렇죠? 네, 가끔은 이 목을 갈아 끼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니, 제가 아는 악기 이제- 갈아 끼우듯이 새 걸로. 아니 제가 아는 락커 쪽에 네. 제 옛날에 아신 분은 꾸준한 목 관리가 네. 이제 허스키한 목소리도 유지해야 되니까 아, 지속적인 흡연과 지나친 음주로 항상 자기 목을 관리하는 저와 분도 반대의 길을. 은서가 아 근데 그러면 이거를 하면서 성대결절이나 이런 게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이. 있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번, 대학교 때 한 번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근데 어떻게 치료를? 진짜 아찔했던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 곡도 이 오페라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라트라비타. 라트라비아타. 그거를 어린 친구가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조금 욕심을 내신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해봐라. 근데 저 못한다 했는데 해봐라.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작품을 나중에는 엄청 많이 하게 됐죠. 근데 그때 너무 무리를 하니까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테크닉을 써야 되니까 무리를 해서 목이 완전히 말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가 목소리를 아예 잃을 수도 있고 말을 아예 안 해야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말을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수다가 심하잖아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말 시키고 떠들어야 되고. 근데 그걸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이러고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 종이를 가지고 가서 친구들한테 나 말 못하니까 여기다 이제 쓰면서 얘기할게 이랬어요. 너무 그때 아찔하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걸로 목표로 학교까지 예고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를 잃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엄청 울면서 심각해가지고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정말 최초 그렇게 말을 안 해봤는데 목소리가 천천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 회복이 빠르구나 이 생각을 했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쉽지 않아요. 집에 가서도 다 종이로 써가지고 말하고. 그 목 관리 때문에 참는 음식이나 뭐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게 있나요? 목에 안 좋은 것들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조금 이제 릴렉스된 마음으로 테크닉이 어느 정도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대학교 때는 그런 거 아예 일절 안 했었어요. 유학 가기 전까지는 노래를 목에 안 좋은 음식이 뭔가요? 술? 아니요. 탄산. 담배? 그런 것도 다 포함이지만 탄산. 그거는 일반적으로도 안 좋고 네. 일반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데 제가 안 하는 거. 그거는 커피, 콜라, 그다음에 짠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거 좀. 짠 음식, 매운 음식도 목에 안 좋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걸린 적이 있는데 산이 올라오면서 성대를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짜거나 그런 거는 좀 피하고 있어요. 싱겁. 아니 이태리 저도 이제 이태리에 예전에 뭐 비즈니스 때문에 한 뭐 6개월 가 있고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다 탄산수 먹잖아요. 저도 이제 가서 좀 탄산수가 늘었는데 처음에는 안 마셨어요. 탄산이 탄산수도. 목에는 안 좋구나. 네네 산이니까. 네, 네. 가요도 좀 많이 부르셨어요. TV 프로들에도 많이 네. 나오시고 네. 방송에 라디오나 뭐 이런 데 네. 보니까 그때도 테크닉 성악 발성을 쓰시는 거예요? 믹스라고 하죠. 좀 믹스 보이스. 네네. 제가 아무래도 크로스오버다 보니까 가요를 좋아하는 클래식 가수니까 크로스오버로 믹스를 해가지고 쓰는 발성이 있는데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제가 연구를 해서 노래를 해보니까 호흡이 비슷한 것 같아요. 호흡의 호흡이.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텐션의 차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가요라고 해서 이렇게 헐랭 이렇게 다 풀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빤빤하게 텐션을 가지고 노래를 해야 더 좋은 테크닉들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몸이 좀 긴장 지금도 상태. 자세가 그래서 항상 딱 이렇게 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항상 자세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앉아 있을 때 습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등에 다 기대고 계신데 저랑 혼자만 너무 딱 비교하시나? 저 혼자 이러고 너무 서 있나요? 저는 저 몸의 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배 쪽에 있어가지고 예. 은서가 이 성악을 하는데 네. 그냥 쉽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악기를 하면 악기 연습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이게. 네. 예, 근데 목소리로 내는 거는 이게 연습해도 될까? 재능이 중요합니까? 노력이 더 중요한가요? 일단 앞전에 얘기 조금 해드리고 싶은 게 그 악기는 정말 시간 싸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 있어야 그 시간만큼 느는 테크닉들이 있는데 성악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는 시간이 24시간
정도 그 정도 에너지를 써야 늘 수가 있는데 그냥 테크닉만 해서 노래를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목이 성대라는 거가 버텨줄 수 있는 그 쉬어줘야 되는 또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늦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래라는 거는 쉼과 그 생각과 이런 연구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게 중요해서 예전에 악기하는 동생들이 저보고 맨날 누나는 왜 이렇게 맨날 놀아? 저 노래 좀 조금 하고 놀고 너무 노는 사람 같이 보였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래에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이랬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재능이냐 재능이 노력이냐.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노력이 이제 그 24시간을 내가 자면서도 그 노래에 신경을 쓴다. 발성에 신경을 쓴다. 호흡에 신경을 쓴다. 이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뭐 99%의 노력이고 1%의 재능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능이 충분히 따라줘야 그 어느 단계 이상의 것을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야, 그 재능은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재능입니까 노력입니까 본인은? 저는 재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봐도 재능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재능이네. 네, 저는 진짜 재능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력을 안 하면 뭐 없어지는 거지만 근데 이게 재능해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노래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타고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사실은 재능인 거잖아요. 타고나야 되는 거. 근데 악기보다도 노래라는 게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몸에 장착돼 있다 재능이 없는 거는 부모 책임인가요? 은서가 길이 좋은 성악의 길, 클래식의 길. 만약에 자녀나 주변에 어린 친구들이 나 성악 해보고 싶어요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성악은 요즘에 뭐 예체능이 사실 문화 활동이 나라 경제와 비례해서 막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좀 어려울 때, 시국이 어려울 때, 코로나일 때 이럴 때 제일 큰 타격을 입은 것도 문화예술 맞아요. 분야고 그렇긴 한데 이 성악이라는 건 특별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악기 장소 뭐 이런 거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내가 흥에 겨워서 노래할 때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배워놓으면 이걸로 또 할 수 있는 많은 직업군들 다양한 것들 굉장히 많고 또 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즐길 수 있고 다 배울 수 있고 좀 편안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 딱 클래식의 장르를 내가 성악가로 이렇게 오페라 가수로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좀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결심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넓은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노래도 노래지만 체력 소모가 굉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따로 운동을 뭘 하는 게 있는지. 원래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는 하는데 막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몸이 피곤하니까 또 못하는 이런 핑계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아침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루틴으로 예, 뭐 런닝머신 하거나 헬스장 가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남자 성악가는 뭐 다 몸이 이렇잖아요. 여자분들은 이제 날씬한데 성악을 한번 해볼까요? 국악을 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몸으로 가능성 있는지 이미 테스트. 외형은 갖췄잖아요. 은서가 자 그러면 사실은 제일 하고 싶었던 질문들인데 네. 유학 시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국에서 뭐 음대를 나와서 갑자기 막 독일로 가고 또 이태리에 가고 다시 독일로 와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오페라 가수가 되고 그 관중들은 다 외국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물론 한국 사람도 있었겠지만, 네, 외국인들 많죠. 야 그거 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은? 은서가 나가자마자 쓰러진 거예요. 실실. 아예 이게 딱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브라비스 선생님도 그 보컬 트레이닝 하는데 뭐 하나 배우다 끝났거든요. 아, 더 이상 진도가 안 지금 나가가지고. 이 얘기를 아. 하는데 느낌이 이제 올 게 왔구나 막 이런. 웃으셨구나. 웃으셨구나. 우리가 좀 테크닉을 하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감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품격 럭셔리 부티크 음악 방송 음소거입니다. 오늘 음소거 안젤라 강님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